훈육이란 인간의 정신적 발달을 위한 수단이다. 훈육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무엇이 훈육에 관심을 갖게 되며 또한 훈육할 원동력을 주는가? 나는 그 힘이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은 신비롭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어느 누구도 사랑에 대해 참으로 만족할 만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랑을 설명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랑을 다양한 범주로 나누기도 했다.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라고 나누기도,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다시 한번 한편에서 부적절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감히 사랑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내려보려 한다. 나는 사랑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정의한다. 우선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의 정의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로 그것이 목적론적인 정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행위가 지향하려고 하는 목표나 목적의 관점에서의 정의라 하겠는데 이 경우 그 목표란 영적 성장이다. 과학자들은 목적론적 정의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데 이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내 경우 정확히 목적론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이런 정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대신에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면서 목격하고 더불어 나 자신을 관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정신과의 임상에서 사랑의 정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사랑의 정의에 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소심한 청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고등학교 졸업반이 될 때까지 학교 버스를 타고 다니지 못하게 했답니다. 심지어 저는 어머니께 버스를 타게 해달라고 사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다치는 게 두려워 매일 차로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셨는데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거든요. 청년의 소심함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사랑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려주어야 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나는 사랑의 행위로 보이는 것과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예를 수집했다. 이 둘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사랑을 지닌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마음에 내재된 의식적 목적이나 무의식적 목적이다. 둘째로는 내가 정의한 사랑이 신기한 순환적 과정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란 진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기 한계를 성공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큰 존재로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행위가 타인의 성장을 목적으로 할 때도 역시 그 또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진화는 바로 진화를 향해 뻗어나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셋째로 사랑에 대한 이러한 독특한 정의는 남을 위한 사랑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 나도 인간이고 다른 사람도 인간이므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정신적 발전에 헌신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인류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전에도 똑같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는 자기 훈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자녀에게 자기 훈육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타인의 정신적 발전을 위해 자신의 정신적 발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자신을 훈육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절제된 행동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자신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힘의 원천이 돼줄 수 없다. 확신하건대 사랑의 본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다 보면 자신을 사랑하고 동시에 남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둘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넷째로 자기 자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자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고 또한 한계를 넘으려면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노력을 통해서만 사랑을 보여주거나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 즉 상대를 위해서 또는 자신을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내딛거나 1미터를 더 걷는 것을 말한다. 사랑은 노력 없이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끝으로 나는 의지라는 단어로 욕망과 행동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욕망이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지는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욕망이다. 이 둘의 차이는 오늘 밤 수영하러 가고 싶다라는 말과 오늘 밤 수영하러 간다라는 말의 차이와 같다.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얼마간은 사랑받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 많은 이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하려는 욕구 자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사랑은 행위로 표현될 때 사랑이다. 사랑은 의지의 행동이며 다시 말해서 의도와 행동이 결합된 결과다. 의지는 또한 선택을 내포한다.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를 선택한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정신적 성숙을 목적으로 실제로 노력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겠다는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다.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예외 없이 사랑의 본질을 다소 혼동한다. 사랑의 신비함 때문에 사랑에 대한 오해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의 신비한 요소를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밝혀보고 싶다. 경험을 통해 사랑을 이해하려고 할 때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 어떤 것은 겪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사랑에 대한 더 정확한 정의를 알게 되면 이러한 흔한 오해를 덜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사랑의 본질을 밝히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